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9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에 9월에 FOMC 일정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까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간 탑30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로직을 뽑아내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직을 뽑아내는 연습은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교육 사이트에서 탑30 정보 분석반이라는 학습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로직으로 움직이는 것들과 이제 상대적인 테마성의 움직임을 구분하고 투자나 스윙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주 단기적인 매매로 끝낼 것인가 하는 구분하는 연습도 하면서 본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어저께 56,200원에 끝났고요. 335조네요. 55,500원까지 찍었다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경계감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전저점 이탈을 한번 하다 보니까 출렁거림이 한번 있었네요. 자, 시간은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9월 8일부터 16일까지의 상승분을 주간 상승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4개, 2차전지 관련주가 4개, 중소형 철강주, 제약바이오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등등등의 개별주 장세였네요. 자, 이번 주간 상승률 1위는 ST큐브, 제약바이오주고요. 신약개발주죠. 이런 상태로 움직이고 살짝 반등했습니다. 결론은 그 전의 움직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신약개발 라인으로 지속을 하다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런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금 조달을 성공을 했죠. 신약개발주한테는 자금 조달이 말 그대로 정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임상 1상부터 만약에 최종 단계까지 끌어갈 때까지 연구비, 기타 비용을 조달을 성공을 했을 때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학습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SE는 여길 만약에 로직으로 뽑는다면 여기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로직을 신약개발주의 자금 조달 성공 여부 체크 이렇게 하고, 코리아 SE는 처음에는 뭐 재해복구였지만 나중에는 최대 주주 변경 자금 조달 신사업 추진 이렇게 로직을 한번 뽑아낼 수 있겠네요. 반복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로직이라고 하겠죠. 양지사는 품절주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양지사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게 시장의 지금 상황을 이 종목 하나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정말 장기적으로 주식을 성공하려면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안 되는 로직 같은 쪽의 종목들이죠. 대화적은 개별 소식, 유라테크도 개별 소식. 유라테크에서는 업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죠. 자동차 부품주의 현재 환경, 환율 차원에서는 우호적,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의 주가의 움직임 완전 정배열,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은 섹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반도체나 자동차 두 가지를 가장 큰 섹터라고 봤을 때 현재는 상대적인 자동차 쪽에
우위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쟁 문제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데모. 대동스틸 같은 경우 철강제를 공급하는 제1단의 공장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침수했어요. 용광로 가동이 안 되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서 안 나온다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로직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인데, 시장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첫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동반 상승,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천천히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에 대한 이미지 들어가면서 이 로직으로 움직인 거는 1000억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의 중소형 철강주 라인만 움직이는 재료가 돼버린 거죠. 아바텍은 재료가 크게 노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과거에는 뭐 어디에 인수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아직은 재료 노출. 동국산업에서는 예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올드 앤 뉴 로직 이렇게 이야기했고, 더 이거를 그냥 더 쉽게 생각하면 싼데 유행 사업을 한대, 이게 다죠.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동국NC나, 그리고 이번에 캐파 증설을 하는 게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PER이나 PBR 자체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싼데 신사업이네, 2차전지 사업이네 하면서 리포트 나온과 동시에 그날부터 점진적인 상승을 해서 그날 상한가를 갔던 기억이 있죠. 올드 앤 뉴 로직. 소외되는 종목인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부각을 받고, 싸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유행사업에 캐파를 증설을 하거나 신사업을 한대, 이런 로직이었고, 경영권 갖고 싸우는 애들. 에이텍티에는 애플페이 관련주 왔다 갔다. 코난테크놀로지 개별 신규 상장. 금강철강은 아까 중소형 철강주. 로봇 관련주. 로봇 산업에 토를 다는 산업은 크게 없다. 근데 여기에 개인적인 시선이 들어간다. 개인적인 시선은 누군가는 그냥 대장주라고 시장이 여기는 거, 누군가는 그 안에서 최대한 삼박자가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다들 찾기 시작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SPG는 실적을 많이 동반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린 거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 포인트를 잡으면 됐어요. 이족 보행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쵸? 그 다음에 감속기 라인 중에는 SPG. 그럼 뒤따라 오면 신규 상장주에는 유일텍 로보틱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를 갖고 있었으면 되는 로봇의 이 스케줄, 뭐 K로봇 ETF나 11월 달로 밀린 삼성전자의 로봇 소식이나 9월 말에 들리는 테슬라의 로봇데이나 여러 가지가 일정이 있는 상태에서 로봇 관련주를 뭐 하나 정도 픽해서 쭉 끌고 갔는데, 본인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다 맞췄을 때 차트 정배열, 실적 좋고 이런 애들은 뭐 SPG 같은 픽을 했을 것이고, 정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이족보행 로봇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포커스를 뒀을 것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코닉 오토메이션, 중소형 철강중, 애플페이, 더구전자 올라왔는데요. 일단 저게 뉴스가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더구전자가 2차전지 부품이나 이런 쪽 사업으로 뭐 신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말이 돌아서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이거 넣을 수 있겠죠. 플랜트 설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 적당히 부각을 받다가
2차 전지 장비나 자회사의 리튬 사업 같은 것들이 팡 붙어내면서 상승을 따버리는 거죠. GRT,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과거에 공개 매수 추진했던 이력이 있는데 지금 묻지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거나 말거나 양지사나 GRT 이런 느낌들. 정말 길게 주식하고 싶으면 첫 단계에서 끊어놔야 되는 애들. 우크라이나 재건주, 모트렉스는 아무래도 충전기 사업 같은 것들 때문에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예선테크, 디스플레이 관련 섹터는 OLED에 대한 투자가 배경으로 깔려있는 상태고, 힘든 애들이 2차전지 장비 사업으로 확대를 했고, 현재까지는 업황이나 대장주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저점 구간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개별적인 장비단의 움직임들이 살짝 나오고, 예선테크는 포르쉐 관련주로 갑자기 등락한 케이스다. 그럼 여기서는 로직으로 뽑아낼 게 그 종목이 그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 리포트를 매일 읽어준다. 이게 말로 하면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매일 읽는다고 생각해보면 저거를 매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소마젠 개별주, 라운테크, 로보틱스, 리튬, 그냥 다 리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2차 전지 1차 대장이었던 양극재 라인들의 찌글거림 속에서 첨가제나 전해액이나 흑연, 대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것들 가능성을 좀 내포하고 리튬 같은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미래에 올 수밖에 없어서 소재가 더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 종목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죠.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뭐 이런 느낌들인데,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부를 해놨으면 흑연 같은 걸 대체를 누가 할 거야, 리튬은 왜 지금 저 모양이야,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면 종목의 움직임들이 따라서 이해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시장이 조정이 되면 압축이 일어나는데, 시장 하락, 지수 조정 이런 게 일어나면, 특히나 성장주 라인에서 압축이 일어나는데, 그런 압축이 일어났을 때 현재까지 데이터상으로 섹터가 가장 많이 살아남고 있다. 푸른저축은행, 합리와 비합리의 싸움인데 인정해야죠. 금리 올라가면서 은행주가 움직이는 로직은 1차적인 로직. 그렇다면은 KB국민금융부터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싹 다 같은 로직으로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우하향 기조와 급등하는 기조. 약간의 저시총의 테마성 수급이 강력하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같은 로직이죠. 인정하면 된다. 내가 배웠던 금융섹터의 금리 인상의 움직임과 실제의 움직임과 저시총 개별주의 움직임을 일직선으로 다 놓고 합리적 판단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시장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각각의 개별로 놓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안 하려면 안 하면 된다. 나라 MMD에서 로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 있죠. 2차 전지 장비 섹터의 환경. 최우선 환경은 배터리 셀 3사의 해외 공장 증설,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종합 GM이나 이런 데와의 협력, 그리고 소재 다변화 시작 등등 이런 게 될 것 같아요. 장비주는 어차피 발주는 지속적으로 퉁퉁거리면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장비 중에서 여러 가지 장비주도 많으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삼박자나 차트상의 움직임이나 수급 동향이나 잘 맞는 거를 찾아서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마찬가지 아까 로봇 관련주 설명과 대동소이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30개 넘어가서 봤던 것들은 뭐 이런 종목들 원래 좋았던 종목인데요. 시장 조정과 함께 60일과 120일선 사이에 들어가더니 추세가 한번 깨졌고 그 이후에 당연히 이격이 좁혀들면서 중장기 역배열 시작은 여기서부터 알고 있었고요. 당연히 중장기 선이니까요. 역배열 이후에 하락하다가 돌려내고 틀어내고 61선 지지 올라가고 121선 첫 뚫었습니다. 금요일날 수급 동향 살짝 바뀌고 있고요. 재무 상태의 간단 재무제표 잠깐만 확인해도 매출액 상승과 영업이익 상승과 영업이익률의 상승 여러 가지가 훼손이 크게 안 된 상태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반등하고 있고 이 안에서 중장기 하락 추세선을 장기 이평선을 그어줬을 때 그걸 깨부시려는 움직임이 일정 부분 시작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관찰할 만 하겠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정리. 탑30 정보 분석반에선 매일매일 30종목을 정리를 하는데 그 안에는 매매로 움직이는 애들 진짜 많고 로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또 많고 하는데 뽑아내는 게 일이다. 뽑아내서 학습하고 다음에 그 로직을 그대로 또 써먹고 그 다음 그냥 단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합리의 시선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그렇죠? 신약개발주는 자금 조달 성공하면 시장이 좋아한다. 최대주주 변경 날리고 그러니까 먼저 상승시키고 재료가 크게 노출 안 된 상태에서 주인 바뀌면서 당연히 자금 조달은 나오고요. 당연히 꺼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유행하는 사업을 붙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환율이나 대장주의 위치를 봤을 때 업종이 그나마 잘 버티는 정도를 가고 있다.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시장에서 항상 나오는 로직인데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려면 대장주의 움직임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대장주의 움직임이 연속적이지 않고 중소형주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시장에서 그 정도 에너지로만 판단을 하는 것이다. 동국산업, 올드앤뉴 로직. 우리가 2차전지 처음 해봤을 때 갑자기 섬유 사업자가 2차전지 사업한대. 그 무슨 용기 만드는 회사가 2차전지 사업한대 했던 그 로직이 올드앤뉴 로직. 싼데 싸서 소외받아서 시장에 관심이 없었는데 유행 사업을 한대. SPG, 로봇산업. 개발을 하는 초입 구간이나 시장에 자금이 들어가는 구간에는 개인의 시선을 대입해서 내가 편한 쪽의 종목을 선택해서 분할 매수를 잘 해서 그 추이를 따라가는 게 맞다.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 그게 맞다. 근데 개인의 시선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강원에너지, 올드앤뉴 로직. 자, 영위하는 사업의 전방 업종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게 항상 할 일이다. 그런데 매일매일 일하고 저녁에 시간 내서 하는 거 진짜 힘들다. 직장인이나 힘들다. 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희생해서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쪼개거나 아니면 다 본다는 개념을 너무 크게 잡지 말고 대표적인 산업 리포트를 하루에 한두 개만 읽는 정도로 하는 사람조차 100명이라면 10%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업황의 순환이나 업황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머릿속에 순환이 돌고 있다. 그래서 산업 리포트는 맨날 생각만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매일 읽는 습관을 들이자. 미래나노텍, 압축이 일어난다. 가장 강력한 섹터로 돈이 몰린다. 2차전지 장비 환경은 똑같다. 해외 공장 발주 들어가고 조인트하고 다 들어가고 차 잘 팔리는데 장비 회사들이 수주가 안 나올 리가 없다. 근데 그 수주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소재 섹터의 다변화 쪽보다는 2차적으로 조금 약한 편이긴 하다. 장비의 움직임이. 그래도 순환적으로 퉁퉁거린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매일매일 하면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51%의 확률을 만들려고 공부도 하고 데이터도 쌓고 로직도 하고 다음에 이용해서 성공도 해보고 잘못되면 복귀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주식시장의 이 외부에서 가운데서 자꾸 생성돼서 나오는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을 잡고 할 거 하고 보낼 거 보내고 이럴 수 있는데, 본인이 중심이 없으면, 저런 작업을 안 해주면 본인이 중심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고 자꾸 쪼그라들고 이렇기 때문에 남의 말에 의지하게 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한다,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이니까 너무 높은 기준치를 잡고 시작하지 말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익숙해지면 한 단계 더 올려라. 근데 그 단계가 우리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하는 것처럼 생각보다 길게 걸리니 지치지 말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 함께 하든지,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 본인이 하면 항상 중심 잡기가 힘들다. 그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 일정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료라는 거는 노출되기 직전이 변동성이 가장 크고요. 노출이 되면은 선반영이란 로직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 반응이 거꾸로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의 과거 데이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가 더 쫀다? 이거는 시기는 또 살짝 지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대응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의 6월 말 7월 초의 움직임 한 달 쭉 가고 또 한 달 또 빠지고 지금 또 빠지고 또 반등하고 이런 움직임 다 대응해서 잘 지나갈 거라고 봅니다.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